성형수술 후에 관리를 잘 못하면 결과가 망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성형을 만나다의 성형외과 전문의 이우연입니다. 자, 오늘은 쌍꺼풀 수술 혹은 이제 눈 성형 후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생활하시다 보면 이걸 해도 되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이 생기시게 되는데, 이미 수술을 받으신 순간 수술의 결과는 80%는 이미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나서 기본적으로 편하게 생활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하는 편이고요. 단 필수로 지켜주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어기셨다고 해서 수술의 결과가 갑자기 망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필수적인 두 가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그 외에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한 물리적 힘이 수술 부위에 가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수술 부위에 상처가 벌어질 정도의 강한 힘을 얘기하는데요. 아직 상처가 완벽하게 아물기 전이기 때문에 상처가 다시 벌어질 수도 있고, 아물고 있던 그 안쪽의 혈관들이 다시 터지면서 피가 다시 날 수도 있습니다. 1주까지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한 3주에서 한 달까지는 그래도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대략 6개월이 지났다 하면 사실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운동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벼운 운동은 하셔도 됩니다. 가볍게 걷고 뛰고 그런 유산소 다 하셔도 되고요. 테니스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강한 힘을 주게 되는, 즉 얼굴을 좀 강하게 찌푸리게 되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권투라든지 한 달까지는 피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뭐 알러지가 있으시다든지 눈이 많이 가려워서 비비게 되는 행위는 마찬가지로 한 달까지는 피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행위는 좋진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피부가 아물 때까지 일주일간은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피부의 보호 장벽이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균이 안으로 이렇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간의 터치만으로 염증이 생기진 않습니다. 약간의 균은 항생제 복용으로써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항생제 약을 잘 들으신다면 웬만한 염증은 생기진 않습니다. 자, 이제 일주 후가 되면 보호막이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닿으셔도 되고 손으로 만지셔도 됩니다. 다만 보호 장벽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 약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우나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물에 피부가 오래 접촉하게 되면서 연약해지는 이런 행위는 한 달간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피부가 아무는 것과 다르게 눈 안쪽의 빨간 살, 즉 점막은 좀 더 아무는 걸 길게 보고요. 한 2주 보거든요. 콘택트 렌즈 사용은 2주 후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강한 물리적인 힘 그리고 상처 부위가 아물기 전에는 터치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가장 필수고요. 그 이외에는 저는 대부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자, 수술 후 누워서 자면 안 되냐, 옆으로 자는 건 괜찮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상관없습니다. 물론 머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주무시면 피가 심장 쪽으로 내려가면서 붓기가 조금 더 잘 빠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누워서 잤다고 붓기가 심각하게 오래 가냐? 그렇진 않습니다. 애초에 제가 수술 후 붓기를 그렇게 많게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누워서 잤냐 고개를 올리고 잤냐에 따라 붓기의 차이가 많진 않겠습니다. 엎드려서 주무시는 건 사실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장시간 눌리게 되면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달까지는 엎드려 주무시는 건 뭐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모르고 엎드려 잤는데 저 괜찮을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고개 숙여도 되는지, 책을 봐도 되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상관없습니다. 물론 얼굴이 완전 빨개질 정도로 고개를 엄청 숙인 채로 장기간 있게 되면 아물던 혈관들의 압력이 커지면서 피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책을 보는 정도로 출혈이 나거나 부작용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공부하시든지 학원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냉찜질, 온찜질 언제 하느냐, 그리고 뭐 호박즙을 꼭 많이 먹어야 되냐, 뭐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세요. 붓기를 빼는데 도움이 되긴 됩니다.
하지만 찜질을 안 했다고 해서 혹은 호박즙을 안 먹었다고 해서 붓기가 빨리 빠질 게 굉장히 오래 가냐?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건 한 3, 4일간은 냉찜질을 통해서 조직을 좀 수축시키는 걸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는 혈액순환을 돕는 온찜질을 통해서 붓기를 좀 빼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찜질은 이제 그 이후에 한 2주에서 3주까지도 하셔도 괜찮은데요.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실밥을 일주일 때 뽑게 되면 항생제 연고를 계속 발라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안 바르셔도 됩니다. 일주일 전까지는 상처가 아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 가볍게 펴 바르는 정도로 바르시는 건 도움이 되고요. 일주일 후에 실밥을 뽑고 나서는 이미 상처가 다 아물었기 때문에 항생제 연고는 전혀 안 바르셔도 됩니다. 흉터 연고는 언제부터 바르면 되냐? 실제로 흉터 연고가 3주 후부터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 성분의 흉터 연고가 눈에 들어가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흉터 자체가 눈에 거의 안 보이실 거기 때문에 흉터 연고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될 정도로 흉터가 눈에 보이진 않으실 겁니다. 여행을 가야 되는데 가도 되냐? 비행기 타야 되는데 타도 되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일본 분들이 오셔서 수술을 받으시고 한 2, 3일 만에 비행기 타고 귀국을 하시고요. 비행기를 수술한 지 2, 3일 만에 꼭 타셔야 된다. 그러면 비행기 타셔도 문제 없다라는 소견서가 있으면 공항에서 제지를 할 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음주와 흡연 언제부터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시고요. 기본적인 원칙은 3주간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음주나 흡연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염증 때문인데요. 눈 쪽은 워낙 피부가 얇고 혈행이 굉장히 풍부한 부위이기 때문에 사실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3주라고 안내를 드려도 잘 지키지 않으시는 분도 사실 꽤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흡연이나 음주를 해서 염증이 생겨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음주나 흡연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기본적으로 가능한 한 좀 지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눈 성형 후에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사마다 말하는 내용이나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의 결과는 수술한 순간 이미 80%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여나 관리가 조금 부족하시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우연히 성형을 만나다의 성형외과 전문의 이우연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